지금 국가교육과정의 큰 비전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길러내는 것,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초중등 교육의 큰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고, 앞서 보셨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지역교육, 지역과 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등 이러한 4개의 중점 과제를 세팅하고 이 4개의 중점 과제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을 설정해서 그 내용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담았어요. 자, 그러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요 교육 내용을 보실 때요. 요 4개의 주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4개의 주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교육 내용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잘 확인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울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도 불확실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그러니까 변혁과 혁신을 만드는 변혁적 역량, 학생 에이전시 개념인 자기주도성, 그리고 나와 사회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즉 나만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와 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 혹은 내가 기득권이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공고화시킬 수 있는 그런 3개의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세팅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중요한 지점이고요. 여기에 각 교과 역량과 관련돼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았을 때 성장하고 기여하고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지식과 스킬, 기능과 태도와 가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교과 체계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담고,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교과서에서 꼭 배워야 될 지식을 가르쳐 주고, 국영수 사과에 대한 학습의 과정, 즉 지식을 스스로 쌓아나갈 수 있는 스킬, 그러니까 배움의 스킬, 혹은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는 스킬, 그리고 그 국영수 사과 교과를 배우고 나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지 그 교과 체계 안에서의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모두 담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자,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이었다면 지금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2015 교육 과정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배워야 될 지식을 가리키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을 가리키고, 내가 알고 배워나가는 그 지식들을 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역량 중심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조금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평가 체제에도 요 내용들을 평가하는 구조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량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식의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언어적 소양, 수리적 소양, 디지털 소양과 관련돼서 최소한의 수준은 국가 교육 과정에서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특히 언어적 소양과 관련돼서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선행학습으로 국어를 떼고 나오는 한글을 떼고 들어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제 기초 연산은 다 떼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때 그것들을 아예 경험하지 않고 들어온 아이들과 경험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너뛰고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초등생인데 한글을 제대로 못 띄는,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언어 소양 교육, 수리 소양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을 기초 소양 교육이라고 딱 세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강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내용 가만히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서 기초 기능에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과 맥락이 닿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전 세계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얼라이먼트,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거 옳지 않다 막 얘기한다고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방향과 지금 방향성을 맞춘 교육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육 과정이 적용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이거 잘못됐다고 자꾸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 보셔야 나만 손해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경의 변화 혹은 사회의 불평등의 확대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이거 너무 이게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자, 그게 지금 여러분 그 TV에서 뭐 CNN이나 혹은 뭐 외국 방송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요. 계속 중간 광고에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렇게 그 뭐라 캠페인 광고라고 해야 공익 광고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결국 지금 각 국가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혹은 그 정치적 리더들이 모여서 어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의 인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환경 문제를 뼛속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이슈들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의 흑인 폭동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사회의 어떤 그 양극화가 지금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 사회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굉장히 첨예하게 붙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한번 까딱 잘못하면 어떤 세계의 균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포용적 관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이슈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022 개정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생태 교과가 늘어났다. 민주 시민과 관련 교과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 교과에 국영수사과 은미체 모든 교과에 한 꼭지로 혹은 그 모든 교육 내용의 근간에 생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다 반영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2022 교육과정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별 교과도 신설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교과에 생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다 반영할 것. 그리고 그런 교육을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교육을 많이 할 것.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했고요. OECD에서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2022 교육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게 정보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사과처럼 국영수사과 기술과정 정보, 그래서 정보라는 교과 분야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정보 교과를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좀 자율적인 교육 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IT 교육을 강화한다 할 때 무슨 코딩 교육, 아두이노, 뭐 파이썬, 뭐 C 언어, 자바 언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코딩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정보 교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걸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교과들을 많이 늘려서 조금 더 초중등에서부터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건 중요하고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거 근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뭐냐면 이 디지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련된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사고 수준까지 끌어올라갈 때 어찌 보면 인간도 기계가 사고하는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를 보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통적인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스스로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코딩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짜주면 그 알고리즘에 맞춰 기계는 연산만 했다면, 이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성과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변경하는 능력까지가 있는 게 인공지능이고 기계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엇인가 스스로 사고하고 인간의 사고까지 따라오는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의 원리를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패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음악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혹은 기계학습의 어떤 원리들을 아이들 스스로도 적용하고 응용해서 나중에 코딩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도 그러한 원리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뭐 정보들 혹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 안에서 그 목표에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찾고 그 정보들을 좀 더 정교화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을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그것들을 심화해서 또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기술의 변화, 혁신을 따라갈 수 있거나 리드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학습 부진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선취업 후 진학 뭐 이런 목표를 위해서 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해서 사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라든지 어떤 노동의 환경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학교 안에서 진행해 주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회의 어떤 번영을 위한 태도와 가치 이런 교육들을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노동 인권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회로 바로 나갈 아이들,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런 노동 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을 신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